네, 안녕하세요. 이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수업을 무엇을 했느냐면요. 성과 사회 문제에 대하여 하였습니다. 성과 사회 문제에 대하여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 성의 개념이 무언가, 그 다음에 특별히 성매매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지난주에 했습니다. 특별히 그 성매매의 문제 중에서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하여 지난주에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폭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폭력과 동성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폭력에 대하여 성폭력에 대하여 살펴볼 텐데, 성폭력이 무엇인가? 성폭력이란 성적인 행위로 타인에게 육체 및 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험난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폭력에 있어서 여기서 보시면 육체적, 정신적 손상을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몰래카메라뿐만 아니라 어떤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놨다가 그것을 유포하는 행위,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사회적 문제가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건절되어져야 되고요. 아주 강력하게 이러한 부분들은 다룰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어야 하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성폭력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그 상대방 의사에 아무런 상관이 없이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입니다. 그래서 그건 성폭력이 되겠습니다. 이 성폭력은 비단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로 할지라도 상대방 의사에 상관없이 강제적인 어떤 성관계가 이루어질 때는 그것 또한 성폭력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다 성폭력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성가족부 2010년도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 모든 가해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희롱이나 성추행 또는 성폭행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성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가해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성폭력과 일방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쫓아다니는 스토킹도 넓은 의미의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왜? 그것도 내 의사와 상관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성희롱, 성추행 이러한 것들은 강의실에서도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내가 성적 수치심이라 그런 걸 느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로 점점 더 강화되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강하게 이 부분은 강화되어지고 있죠. 아주 강하게 강화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도 예전과 달리 요즘은 굉장히 표현을 함에 있어서 조심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또 조심해야 되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상대방이 느꼈을 때 내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그건 성희롱이에요.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것은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느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단히 조심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시면 사이버 성폭력도 요즘은 이제 심각하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계속 전환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토킹, 이 스토커들에 대한 문제는 지금 꽤나 이미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지고 있죠. 예. 그리고 데이트 폭력 이런 것도 상당히 심각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만 하는 그러한 문제들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또 나오는데요.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위압하는 행위 및 유인하는 것으로 성을 매개로 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네, 여기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성폭력이나 이것은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신체적인 것만이 성폭력이 아니라 언어적 성폭력 굉장히 많고요.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심각하게 다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폭력 지원 서비스는 여성 긴급전화 1366, 통합지원센터
성폭력 상담소,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대표적인 위기 개입 지원 체계와 의료 심리 치료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법률 구조 서비스, 검찰 및 경찰 서비스로 구성된다. 무엇보다도 여성 긴급전화 1366 여기서 다 하기 때문에 이 번호만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366 뭐 국번 없이 지역번 없이 어디 쓰는지 1366을 누르시면 곧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1366 이것만 좀 기억하시는 것도 좋겠다. 네, 좋겠다. 그럼 곧바로 연결이 되니까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는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뭐 1366 아니더라도 급할 때는 뭐 어디든지 전화하셔도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119만 전화해도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꼭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성폭력의 실태를 보시면요. 이 도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요. 2010년과 2013년 성추행, 강간, 신체적 성폭력 피해율을 비교해 보면 1년간 성폭력 피해 발생 비율이 2.9%, 1.5% 준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성폭력 피해 발생 비율도 19.6%에서 10.2%로 2010년도에서 2013년도로 갈 때 줄어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굉장히 좋아진 면이죠. 그것은 2010년과 2013년도 이것만 비교해 보더라도 이렇게 현저하게 줄어든 이유는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지금 뭐 우리 김천대학만 하더라도 계속 그 교직원들이 이것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죠. 계속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이렇게 피해율이 그래도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아주 좋은 현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성추행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성추행이나 성추행이나 성폭력 피해자 유형을 보면 여기 보시면 유형을 보시면 성추행이나 보시면 모르는 사람의 비율이 여기 보시면 가벼운 성추행은 모르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심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가벼운 성추행은 모르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범행 몇 시간 전에 만나 알게 된 사람을 본다고 한다면 강간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평소에 알던 사람도 보시면 이렇게 심한 성추행과 강간미수와 강간이 이렇게 월등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느냐 하면
가벼운 성추행을 제외하고 심한 성추행이나 강간미수나 강간은 실제적으로 아는 사람에 의하여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아는 사람에 의하여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주로 성폭력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실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평소 알고 지내던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내 자신이 방어를 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자, 그리고 2010년과 2013년도 성폭력 피해자의 폭력 대응을 비교한 것인데 2010년과 2013년 성폭력 피해자의 폭력 대응 이게 있죠. 2010년과 2013년 2010년이든 2013년이든 별로 상관없이 그냥 있는다. 그냥 있는 비율 그냥 어, 무려 30%가 성폭력에 대해서 그냥 있는다가 30%라고 하는 거예요. 30%. 그냥 있는다가 30%. 그 다음에 자리를 옮기거나 도망을 친다. 2010년에는 27.7%였는데 2013년도에 57.7%로 월등히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다행히도 좋아진 거죠. 그래도 약 60%에 가까운 사람들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자리를 옮기거나 도망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2010년도에는 27.7%였는데 이제 57.7%로 이렇게 올라간 것은 약 두 배 이상 올라간 것은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라고 보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적절하게 대처를 하게 되어진 것이죠. 잘 된 것이죠. 네, 아주 감사하게 잘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리를 옮기거나 도망쳤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소리를 지르는 것은 2010년도에 13.2%였는데 2013년도에는 18.5%로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그냥 있는다라고 하는 이 비율을 한번 보세요. 그냥 있는다. 2013년도에도 2010년도랑 동일하게 약 30% 정도는 그냥 있어요. 방어를 제대로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2013년도로 가면서 자리를 옮기거나 도망하는 것은 월등하게 수치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것도 이렇게 적극적인 방어 내지는 소극적인 방어가 이제 2010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는 이제 그런 방어하는 것이 그래도 더 나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더 나아졌다. 다행인 거죠. 그래도 더 나아졌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죠.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성폭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왜 교육이 중요한가 하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평소에 알던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에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잘 대응해 나가는. 음.
그러한 교육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많이 개선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폭력의 처벌 현황입니다. 성폭력의 처벌 현황을 보시면 이거는 2015년도에 재구성한 것인데요.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까지 보시면 2014년도는 7월달까지니까 성폭력 사범의 전국 처분 현황을 보시면 점점 더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점점 더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3만이 넘었겠네요. 그러니까 약 3만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기소와 불기소만 보더라도 기소의 공판 비율도 24, 22, 23 이거는 31 엄청나게 늘어났죠. 31%, 36% 굉장히 늘어났죠. 약식으로 하는 것도 18%, 20%, 20% 이건 뭐 그것도 나는데 공판 비율로 보면 굉장히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절대적으로 공판 비율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도 많이 올라갔네요. 수치가. 수치 자체가 올라가서 수도 있겠죠. 불기소는 불기소되는 것은 오히려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불기소의 비율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기소가 더 많아졌다는 거겠죠. 기타의 비율도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성폭력 사범에 대하여 불기소와 기소는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르고 기소가 굉장히 더 강한 겁니다. 기소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졌다. 그 말은 성폭력에 대해서 처벌이 강화되었다 이 말입니다. 강화되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점점 더 강화되어 나갈 것입니다. 또 강화되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다룰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인데요. 성폭력 사범은 강하게 다룬다고 해서 재범이 떨어지느냐? 그렇지는 또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본능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이게 법을 사실 강화한다고 해도 이게 이제 본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범죄율이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줄어들 수가 없어요.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통하여 성에 대하여 개방되기 때문에 이 본능이 굉장히 더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릴 때 성에 노출된 사람은 어른이 되었어도 그것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폭력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지금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이것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릴 때부터 성에 노출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결코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사실 법은 강화되어야 되지만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 화학적 거세 이런 것도 나오고 있지만 전자발찌 그죠? 이런 것도 실제로 하고 있죠.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과연 이 성폭력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건 또 다른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부분.
그러니까 성폭력의 원인을 보면 성폭력의 원인을 보면 초기 성폭력에 관한 행동주의 이론들은 고전적 조건화 과정으로 일탈적 성행동의 습득과 유지에 대한 설명을 파블로프의 이론에 적용하여 설명합니다. 생물학적 이론에 입각하여 본 인간의 공격적 행동은 뇌의 이상에 근거하여 여러 영향을 주는 단계들을 거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화학적 요소의 변화 또는 호르몬 등의 변화와 같은 생물학적 요소가 강간 등의 성폭력을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생화학적 요소의 변화도 호르몬 등의 변화, 어릴 때부터의 공격적 행동, 이게 다 뇌의 문제잖아요, 이게.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에서 성적인 포르노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어, 노출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잠시 쉬었다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